그릇이 넓은 사람들은 이 상수값 있죠? 이 상수값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거기서 내 말이 아무리 옳아도 말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은 나에게 큰 축배를 가져다 주지 못해요. 사실 침묵이 가장 힘이 센 언어입니다. 다정이들 안녕.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주말부터 월요일까지 비가 엄청 내렸거든요. 제가 오늘 미팅 가면서 다정이들이랑 수다 떨어야겠다, 촬영해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빗소리가 엄청 심한 거예요. 그래서 비도 내리고 빗소리도 들리고 그래서 촬영 못하겠다 했는데 이거인걸? 이제 미팅 가려고 출발하니까 살짝씩 햇빛이 나기 시작했어요. 작은 행복들이 매일매일 이렇게 지천에 깔려 있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럭키하잖아. 이렇게 받아들이면 내가 마치 행운이 많은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오늘 강남 쪽에서 미팅이 2개 있어서 가는 길인데 제가 이렇게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그리고 진짜 그릇이 큰 사람들을 만나보면 진짜 뭔가 다른 게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그냥 허허실실 많이 웃지만 어느 정도의 그 선과 허들이 있는 느낌? 그래서 그분들이 권위나 권력을 내세운 게 아닌데 당연스레 예의를 지키게 되는 막 그런 사람들 있죠. 그런 분들을 오래 뵙고 또 관찰하다 보니까 공통점들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은 타인의 평가에 잘 흔들리지 않는 것 같아. 타인의 평가를 귀 닫고 안 듣는 게 아니라 어떠한 피드백을 받거나 평가를 받더라도 겸허히 받아들일 줄 알고 어떤 것은 흘릴 줄 아는, 그렇게 내가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나를 중심으로 그 피드백을 혹은 평가를 받아들인다는 거죠. 휘둘리지 않는다는 거죠. 엄청 큰 칭찬을 받았을 때 갑자기 들뜨지도 않고, 그렇게 나에게 기분 좋지 않은 피드백이 왔을 때도 기분이 다운되거나 우울해지지 않고 나의 중심을 지키면서 타인의 의견 정도로 받아들이는 거죠. 예를 들면 아주 직관적으로 다른 사람이 너 그거 별로야, 너 옷 입은 거 별로고, 너 말투 별로고 라고 할 때 그걸 진짜 사실로 받아들여서 굉장히 우울해지거나 내가 진짜 저 사람이 말한 게 나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걸 사실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건 너의 의견 정도로 받아들이는 그 선을 그을 줄 아는 사람인 거죠. 사실과 상대의 무례함을 구분해서 나를 지킬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타인의 어떠한 행동이나 언어에 감정이 동요되지 않는 거죠. 그 단단한 중심이 있는 사람이 이제 그릇을 만드는 것 같아요. 2번째로, 그릇이 큰 사람들은 감정이 올라오거나 혹은 화가 나는 상황이 있어도 바로 행동으로 옮기지 않습니다. 사람이라면 사실 누구나 화가 나고 또 짜증도 나거든요. 아무리 그릇이 큰 사람이라고 해도 기분도 상하기도 하고 억울함을 느끼기도 하고 또 분노를 느끼기도 해요. 사람이 화를 느끼는 것과 화를 내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누구나 화를 느끼지만 그 화를 마주하고 나한테 질문하고 내가 뭐 때문에 화가 났는지에 대한 시간을 갖는 사람과, 아니면 화가 나면 나는 대로 폭력이나 언어나 툭툭 물건을 이렇게 던지는 행위들로 표현하는 것은 정말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사회생활하는 직장에서 상사의 조금 안 좋은 피드백을 들었다고 막 그 상사에게 바로 화를 내거나 혹은 막 업무 톡방에서 막 장문으로 나의 진짜 마음을 막 표현하진 않잖아요. 그게 사회성인 것 같거든요, 어느 정도. 내가 그 감정이 들었던 순간과 내가 말을 내뱉는 그 시간에 텀을 살짝 두면 훨씬 더 지혜로운 선택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3번째로는, 그릇이 크고 넓은 사람은 어떠한 불행이나 혹은 어떠한 무례한 사람을 만나도 배울 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치환해요. 살다 보면 무례한 사람을 만날 때가 정말 많거든요. 그때 대부분은 저 사람 진짜 이상하다 하고 끝나요. 근데 그릇이 큰 사람들은 한 번 더 생각하더라고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할까? 내가 저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누군가의 무례함조차 나의 성장의 배움의 밑거름으로 사용하는 그런 자세들이 있더라고. 제가 올해 들어서 진짜 별의별 일들을 많이 겪었고 겪는 중이거든요. 제가 감정에 치우쳐져 있을 때는 나에게 무례하거나 불행을 주는 사람들을 그냥 미워하고 이상하다고만 생각했어요. 시간이 좀 지날수록 이 불행한 상황의 패턴을 좀 살펴보기 시작했고 거기서 나라는 사람을 조금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면 저는 생각보다 안 되는 게 많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이것도 해도 되고 이것도 해도 되고 다소 허들이 낮은 편이거든요. 근데 허들이 낮을 뿐이지 허들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 허들을 딱 넘었을 때 단번에 그 담을 쌓는 편이에요. 근데 이게 누군가에겐 당혹스러움과 당황스러움과 그리고 사람이 변했다라는 인식을 줄 수도 있겠다. 그래서
과정에서 나를 조금 더 설명하고 나의 감정을 솔직하게 전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다. 나를 조금 더 이해하고 나라는 사람을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많은 무례한 사람과 많은 브랜드를 계속 붙잡고 있기보다는 잘 쌓아서 행운으로 치환할 수 있는 또 깊고 진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릇이 이렇게 큰 사람들을 보면 원래 타고난 건가?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많은 경험들 속에서 스스로 문제를 찾고 또 나아가고 훈련한 사람들이더라고요. 제가 3년 전에 뵀던 분이 몰라보게 넓고 깊어진 분들도 많아요. 그거는 그분이 쌓아오신 경험이나 불행을 재산으로 치환하신 경험들이 이제 또 그릇을 만들어 주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의 그릇을 넓혀가는 첫 번째 방법은 나의 약점이나 나의 단점을 인정하는 연습. 이게 첫 번째인 것 같아요. 모르는 건 모른다고 말하고 또 두려울 땐 두렵다고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은 생각보다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모르니까 배워가는 거고 두려우니까 이겨내려고 노력하는 거고 그래서 가끔 주저할 수 있다는 것을 나 스스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나를 깎아내리지 않게 돼요. 오늘은 7월 6일 월요일이거든요. 오늘 월요일은 저도 처음 살아보고 저의 부모님이나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고 경험이 훨씬 많은 분들도 처음 살아보는 날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 컨텐츠, 디지털 업계, 이 업계에서 10년, 20년 커리어를 쌓아오신 분들도 어렵다고 하는 시장이거든요. AI가 너무 빠르게 변하면서 그래서 이 판에는 전문가가 없어요. 그냥 꾸준히 또 새로운 것을 유연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전문가거든요. 두 번째는 바로 반응하지 않는 연습입니다. 약간의 생각의 시간을 두는 것, 그리고 약간의 침묵을 두는 것. 사실 침묵이 가장 힘이 센 언어입니다. 그때 상대방도 본인이 무례했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도 하는 거고 나의 감정을 그냥 발설하거나 누르는 게 아니라 다스려 보는 거죠. 사실 내 마음은 전쟁 같아도 바로 반응하지 않는 것이 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누군가를 이기려고 말싸움이나 이런 것들로 누군가를 이기려고 하기보다 관계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언제나 승리한다고 믿거든요. 여기가 토론회장이 아닌데 연인끼리 많이 말다툼을 하거나 친구끼리 다투기도 하죠. 거기서 내 말이 아무리 옳아도 사실 말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은 나에게 큰 축배를 가져다 주지 못해요. 오히려 상대방을 존중하고 관계를 지키는 선택이나 언어들을 사용한다면 훨씬 더 오래 기억되는 사람으로 남을 겁니다. 결국 잔잔하게 여운이 남는 사람을 보면 목소리가 크거나 혹은 말싸움이나 의견에서 이겼던 사람이 아니라 관계를 지키려고 서포터도 되었다가 어느 때에는 멍석이 깔리면 또 진취적으로 의견도 보여주는 그런 관계 중심적인 사람들이 훨씬 더 오래 남습니다. 그렇게 사람의 그릇은 타고났다기보다 매일의 경험이나 혹은 또 닥쳐오는 문제나 불행을 하나씩 잘 이겨내 나갈 때, 쌓아 나갈 때 생기는 것 같아요. 오늘 화를 막 발설하거나 누군가에게 내뱉지 않고 참았던 선택, 그리고 상대방을 조금 더 이해해 보려고 했던 질문, 그리고 내 감정보다 관계를 더 우선시했던 행동, 이런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와, 저 사람은 진짜 그릇이 큰 사람이다, 많은 걸 품을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불리우게 될 겁니다. 제가 경험했던 그릇이 큰 사람들은 우리 인생에서 오는 변수에 크게 흔들리지 않은 사람들이었거든요. 변수라고 하면 우리가 매일매일 일할 때에도 일어나고 그리고 인간관계에서도 일어나고 연인관계에서도 많이 일어나요. 우리 둘만의 관계가 아니라 결혼을 준비한다면 양가 부모님도 끼게 될 거고 경제관념 그리고 생활습관 정말 많은 것들에 있어서 변수가 막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변수에 크게 스트레스를 받거나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그릇이 넓다고 느꼈어요. 그리고 또 반대로 그릇이 넓은 사람들은 이 상수값 있죠. 변하지 않는 값. 이 상수값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나의 사랑하는 반려자, 나를 이렇게까지 키워주신 부모님,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을 치열하게 사는 동료, 이렇게 나의 삶에서 변하지 않는 상수값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의 성격, 나의 취향,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싫어하는 음식, 이런 상수값을 잘 알고 중요한 우선순위로 생각합니다.
변수를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도 중요한데 나에게 상수값이 되어주는 것들이 무엇인지 알고 그 상수값들을 또 우선순위로 생각하는 것도 내가 가진 복이나 내가 가진 인연을 지키는 방법이 되기도 해요. 새로운 인연을 많이 만나서 그 새로운 인연들에게 나를 설명하고 피칭하고 또 그릇이 큰 사람이라고 뭐 여겨주면 감사하지만 오히려 상수값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나의 성장기를 보고 또 증인이 되어주는 게 저는 더 값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더 어려운 일이라고도 생각하고. 그래서 저나 또 다정이들이 변수에는 유연하되 상수값을 잘 이해하고 우선순위를 둘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자 라는 이야기를 오늘 해주고 싶었어요. 우리 다정이들이 생각하기에 내가 생각하는 그릇이 크고 넓었던 사람의 경험을 떠올려 보시고 또 나는 어느 정도의 그릇을 가진 사람이라 어떤 경험과 어떤 마음가짐이 있어야 내가 조금 나이를 쌓아가면서 더 크고 깊은 그릇을 가진 사람이 될까라는 생각들을 해보는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다정이들, 우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